페이지 217페이지 확률의 계산이고요. 마지막 단원입니다. 네, 기분이 참 좋습니다. 개념 원리 이해부터 보겠습니다. 1번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또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기억나십니까? 지우고요. 우리 처음에 배웠을 때 경우의 수 때 배웠습니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이렇게 구했었죠. 그쵸? 그때 A가 일어날 수가 A고요. A가 B면요. A 더하기 B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쵸? 그건 똑같아요. 그래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여기 또는에다가 표현하죠. P 더하기 Q다. 또는이 나오면 Q로 하면 되겠고요.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로 한다면 서로 합하면 된다. 근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합하고 빼고를 떠나서 내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가 언제냐. 예를 들어버리면 이겁니다. 동전을 던졌을 때 앞과 뒤가 나오는 경우죠. 그렇죠. 동시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 눈이 1과 5가 나오는 경우. 이럴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동전 던졌을 때에는 앞과 뒤에 경우의 수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뭐한다? 합하면 돼요. 얘도 1과 5가 동시에 안 나오기 때문에 1이 나오는 경우하고 5가 나오는 경우를 혹은 확률을 구해서 뭐한다? 둘이 더하면 돼요. 왜? 1과 5가 던졌을 때 같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없기 때문에 있습니다. 얘도 앞이 나오는 거랑 뒤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합해서 쓰면 된다고. 이게 바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바로 두 개를 같이 하면 돼요. 뭡니까? 동전을 던져요. 그 다음에 동전을 던지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집니다. 그때 앞이 나오고 여기는 2가 나오는 경우 가능하죠. 앞과 2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 이게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같이 일어나고요. 얘는 가능합니다. 앞이 나오고 뒤가 나오고 5가 나오는 경우 가능하죠. 그죠? 이런 때는 곱으로 푼다라고 설명하면 되죠. 그럼 동시에 일어나는 거,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거, 얘는 불가능할 때 하고 가능할 걸로 바꿔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번 보시면 경우의 수 때랑 똑같아요. A 또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문제는요. 또는 이거나로 표현되고요. 확률 달성에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사건 A가 일어나면 안 일어나고 사건 B가 일어나면 일어나지 않는다. 즉 사건 A와 B가 같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 아까처럼 동전을 던졌는데 앞뒤가 동시에 나오거나 주사를 던졌는데 1, 3, 5가 동시에 나오거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선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졌을 때 5 또는 10이다. 합이 5하고 10이 동시에 나올 수는 없겠죠. 얘는 1, 4, 4, 2, 2, 3, 3, 2.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죠. 10이 나올 것은요. 4, 6, 5, 6, 4.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총 몇 가지다? 7가지다. 그러면 총 몇 가지 중에서 36가지 중에서 7가지므로 정답은 36분의 7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혹은 4가지므로 36분의 4, 3가지므로 36분의 3. 그래서 36분의 7. 그죠? 경우니까 모든 경우로 풀면 돼요. 모든 경우는 36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5 또는 10이 되는 경우를
합하면 몇 가지? 7가지야. 그래서 한 번에 그냥 36분의 7 이렇게 경우의 수로 풀어도 충분하다. 넘어가겠습니다. 동시에 일어날 때 확률은, 그쵸? A가 나오고 B가 나오는 것이 가능해. A도 나올 수 있고 B도 나올 수 있는 게 가능한 걸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죠. 아까 동전과 주사위 던지는 겁니다. 그럼 앞면과 숫자 3 같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고요. A와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A도 발생할 수 있고 B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동전의 동전 앞면이 하나를 던졌는데 앞면이 나왔다. 뒷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는 영향을 주죠. 왜? A가 발생하면 B는 발생할 수 없거든요. 됐습니까? 동시에 일어날 때 것을 우리는 고배 사건이고요. 사건 A가 P, 사건 B가 Q면요. 동시에 일어날 거는 뭘로? 곱으로 처리합니다. 문장에서는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이거 혹은 동시에로 표현되고요. 동시에라는 말은 두 사건이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A가 일어나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난다는 뜻이다. 그쵸? 그래서 앞면에 이렇게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고요. 뒷면에도요. 이렇게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앞과 주사위에는 뒤와 주사위에는 각각 일어날 수 있으므로 동시에 둘 다 가능하므로 뭡니까? 동시에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죠? 동전과 주사위는 서로 연관을 주지 않습니다.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우선 여기서 보시면 앞면과 홀수니까 앞하고 1, 앞하고 2, 3, 앞하고 얼마입니까? 5가 되겠죠.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총 경우의 수는 얼마죠? 동전이 앞뒤로 2가지,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6가지니까 서로 가능하죠. 앞 1, 2, 3, 4, 5, 6 6가지, 뒤 1, 2, 3, 4, 5, 6 6가지 해서 몇 가지? 12가지. 그래서 12가지 중에서 몇 가지? 3가지 해서 확률은 4분의 1이 됩니다. 혹은요, 앞면이 나올 확률은 앞뒤 중에서 2분의 1이고요. 홀수가 나올 확률은 6가지 중에서 3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를 해서 이렇게 풀어도 돼요. 경우의 수로 풀어도 되고요. 확률의 곱으로 풀어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처음에 구할 때 뭘로 구해야 됩니까? 바로 경우의 수로 구하죠. 경우의 수. 그래서 경우의 수로 구하는 게 더 쉽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속해서 뽑는 경우의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가 있는데요. 꺼낸 것을 다시 넣는 경우,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 쉬운 것은 2번이 더 쉽습니다. 2번부터 볼게요.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요. 처음에 읽어보면요. 처음에 뽑은 것을 다시 뽑을 수 없으므로 전체 경우의 수는 줄어듭니다. 즉, 처음 사건이 나중 사건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음과 나중의 조건이 다르다. 그래서 처음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나중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검은 공이 4개, 빨간 공이 3개 있다고 쳐볼게요. 빨간 공 4개 있다고 쳐볼게요. 4개. 그러면 전체 공은 8이죠. 그쵸? 그죠? 첫 번째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8분의 4가 되죠. 8분의 4. 두 번째도 검은 공이 나온다. 지금 여기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공은 이제 몇 개로 줄어든 거야? 7로 줄어들고요. 검은 공을 하나 뽑아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3이 됩니다. 됐습니까? 세 번째에서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겠어요? 이제 검은 공을 2개 뽑아버렸어. 이 숫자는 그럼 전체 공은 몇 개로? 다시 넣지 않았기 때문에 6개가 될 겁니다. 그 중에서 빨간 공은 4개 있기 때문에 얼마가 됩니까? 3분의 2, 2분의 1.
이런 식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나중에 사건 A 이거죠. 바로 검은 공을 뽑는데 첫 번째 검은 공과 두 번째 검은 공의 경우의 확률이 바뀌어 버렸어요. 같지 않게 됩니다. 근데 다시 넣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우선 처음에 뽑은 것을 다시 뽑을 수 있으므로 전체의 경우의 수는 변함이 없다. 무슨 말이냐? L을 가져오고서 L을 들어버리면요. 첫 번째 검은 공 뽑은 것은 8분의 4예요. 두 번째 검은 공 얘는 하나가 지금 넣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가 전체 숫자도 줄었고요. 검은 공의 숫자도 줍니다. 하지만 이때는 다시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뺐던 걸 넣었기 때문에 전체의 공도 그대로고요. 어떻게 됩니까? 전체의 검정 색의 공도 그대로기 때문에 확률이 그대로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선생님이 이걸 왜 더 쉽다고 표현했냐면요. 숫자가 줄기 때문에요. 그죠? 전체 경우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계산할 때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그리고 전체 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는 똑같은 수를 곱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수. 그래서 얘는 거듭 제곱이 많이 나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예를 한번 볼게요. 주머니 속에 모양과 크기 같은 흰 공 4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다. 연속하여 2개의 공을 꺼낼 때 연속하고 동시에 N은 곱으로 계산한다. 2개 모두 검은 공일 확률을 다음의 경우에 곱하시오. 첫 번째 공을 다시 넣었을 때, 그쵸? 첫 번째 공을 다시 넣습니다. 꺼낸 공도 7분의 3. 두 번째 꺼낸 공도 7분의 3이죠. 그쵸? 왜냐하면 꺼낸 공을 다시 넣었기 때문에 다시 처음이랑 똑같은 조건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수를 곱해주니까 49분의 9가 되는 겁니다. 그쵸? 선생님 아까 거듭 제곱이 된다는 것은 같은 수를 곱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이제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때입니다.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으면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은 첫 번째에서 7분의 3이죠. 7개 중에서 3개예요.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전체 수는 6으로 줄고요. 검은 공 수도 하나 주기 때문에 2로 줍니다. 즉 3분의 1이 돼요. 둘이 곱해주면 어떻게 된다? 약분해서 7분의 1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우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문제 같은 경우 다시 보면요. 첫 번째 공, 두 번째 공인데요. 첫 번째 검은 공, 두 번째 검은 공 나오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즉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검은색이 일어나고 검은색.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빼고 하니까 뭔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맞습니까? 그쵸?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곱으로 계산합니다. 첫 번째 검은 공이 일어날 것은요. 7개 중에 3개입니다. 근데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는 다시 원상복귀 되기 때문에 똑같은 확률 7분의 3이고요. 연속해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그럼 7분의 3 곱하기 7분의 3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꿔서요. 3개 모두 검은 공인 공. 3개 모두 검은 공. 그쵸? 그러면 첫 번째 이거 꺼낸 공을 다시 넣을 때 3개 모두 검은 공인 공은요. 7분의 3이고요. 7분의 3이고요. 똑같이 7분의 3입니다. 그래서 7분의 3의 세제곱. 그래서 똑같은 공을 다시 넣는 경우는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는 거듭 제곱으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지금 검정도 가능하였으니까 동시에 가능한 일이고요.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아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줍니다. 첫 번째 공을 꺼낼 때는 7분의 3이죠. 왜 7개 중에 3개니까요. 두 번째 꺼낸 공을 넣지 않으니까 전체 수는 6으로 줄고요. 그 중에서 검정색 곡도 하나 꺼냈기 때문에 6분의 얼마 됩니까? 2가 됩니다.
6개 중에 2개 남았어요. 그래서 3분의 1로 줄고요. 둘이 곱하면 7분의 1이 된다.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얘도 변형 문제. 똑같이 뭡니까? 3개 모두 검은 공일 확률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 넣었다가 빼지 않죠?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검은 공이 첫 번째는 7분의 3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분의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5개 중에 1개가 남겠죠. 이런 식으로. 약분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약분되고요. 얘는 약분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35분의 1일 확률이 됩니다. 이게 이해되셨습니까? 그쵸? 그래서 문제는 다시 이렇게 첫 번째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 다시 넣는 경우, 그치?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 넣지 않는 경우는, 다시 넣는 경우는 원상복귀하기 때문에 확률 자체가 변하지 않고요. 다시 넣지 않는 경우는 총 밑에 있는 하나씩 사라지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4번 보겠습니다. 도형에서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도형에서 확률은 바로 밑에 나온 것처럼 전체 넓이분의 사건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로 구합니다. 그럼 넓이 값으로 구해요. 그래서 넓이로 생각합니다. 위에 예를 보면요. 똑같은 조각으로 몇 조각이에요? 1, 2, 3, 4, 5, 6, 7, 8조각인데요. 그 중에서 색칠된 부분의 마칠 확률은 이렇게 나왔죠. 그럼 색칠된 확률은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8분의 4에서 2분의 1. 2분의 1이다. 절반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도형 같은 경우는 뭘로 구한다? 넓이로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넓이 구하는 공식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고요. 여기 점이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색칠한 부분에 화살이 맞을 확률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정사각형에서 절반입니다. 그러면 반이죠. 거기에서 또 절반이야. 그래서 얘는 4분의 1입니다. 그쵸? 그래서 전사각형을 1로 잡으면은 그 중에서 얼마다? 4분의 1이다. 그죠? 1분의 4분의 1은 당연히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로 구하시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되셨습니까? 어려워하는 부분은 지금 3번 같은 문제 어려워할 건데요. 우리 문제로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말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들리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감이 빡 오게 되어 있습니다.